모험가님께 아스달 모험기를 소개할 CM 눈별입니다. 첫 시작은 아스달, 아고, 그리고 무법 각 세 개의 세력 특징과 아스 대륙에서 벌어질 세력 전쟁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스달에 대한 설명이죠. 이 게임은 시작할 때 세력을 무조건 선택해야 되고요. 세력을 선택해야 캐릭터 생성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저는 시작할 때 3개의 세력 중 하나를 고를 수 있는 줄 알았는데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나서 느낀 건데 2개의 세력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아스달 그리고 아고 이렇게 2개 중에 하나의 세력을 골라서 캐릭터를 생성하고 성장을 해야 그때서야 무법 세력을 선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이 있는 영상이 이 부분인데요. 그리고 이제 막 모험을 시작하는 초보 모험가님은 무법 세력을 선택할 수 없으니 무법 세력에 가입하고 싶다면 그에 맞는 힘을 갖추셔야 합니다. 그에 맞는 힘을 갖추어야 된다. 아마도 전투력보다는 레벨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느 정도 레벨을 갖추어야 본인이 처음 시작할 때 선택했던 아스달 그리고 아고에서 벗어나 무력으로 넘어갈 수 있는 시스템인 것 같아요. 물론 이 또한 게임이 오픈돼서 들어가 봐야 알 수 있는 부분이지만 아마도 그렇게 진행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제가 그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의 세력을 선택해서 시작한다고 해도 분명히 그 안에서도 분쟁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스달에 모여있는 모든 플레이어들이 다 한마음일까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아스달 안에서 분명히 같은 길드에 가입해서 활동을 하다가도 마음이 맞지 않는 이유로 이탈자가 생기게 됩니다. 그거는 굉장히 자연스러운 현상이고요. 아고 역시 마찬가지로 그런 식의 이탈자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게 기존에 있었던 MMORPG에서는 이탈을 하게 되면 좀 뭔가 배신자의 느낌이 되면서 척살이 내려지면서 통제를 당하죠. 그러면서 게임을 접는 인원들이 속출하는 경우가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는데요. 그런 이탈자 인원들, 그런 인원들이 게임을 접지 않으면서도 게임을 즐길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준 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어느 정도 호불호가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넷마블에서 좀 고민을 많이 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내가 어느 정도 과금도 하고 그러면서 캐릭터를 키워서 길드에 가입해서 열심히 성장하는 과정에서 그 길드원과 뭔가 결이 맞지 않아서 나와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혹은 길드원 90%와 그리고 나와 마음이 맞는 한 10%의 인원이 떨어져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뭔가 잘 협의를 봐서 나오면은 상관없지만 일반적으로는 거의 적대가 걸리죠. 그러면서 그 소수의 인원이 게임을 접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유저까지 어떻게 보면 보호해주는, 좋게 말해서 보호고요. 안 좋게 말해서는 그 인원들이 계속 게임을 하면서 결제를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시스템 같기도 해요. 그리고 그 인원들이 또 재미있게 게임을 할 수 있을 것 같죠. 내가 아스달에서 있다가 세력전 때 아고편에 붙어서 싸움을 하게 되면 나를 몰아냈던 사람들과 싸울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 인원들 역시 무법으로 가서 더 재미있게 그리고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좋게 말해서는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해서 한 명의 유저라도 더 잡아둘 수 있는 시스템이고, 물론 게임을 오픈해 봐야 제가 생각하는 시스템이 맞는지 장단점이 어떤 건지 알게 되겠지만 지금 이 정보로만 봤을 때는 저는 개인적으로 좋은 시스템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게임이 오픈되면 바로 들어가서 플레이 해보면서 이런 정보를 바로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력전인데요. 영상 보면서 또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스달과 아고는 아스 대륙의 패권을 두고 끊임없는 전쟁을 이어갑니다. 그중 가장 큰 전쟁, 세력전은 매일 저녁 아스달과 아고의 세력원들이 붉은 빛깔의 대지에 모여 벌이는 대규모 전쟁입니다. 내가 속한 세력이 우위를 점할 중요한 기회이니 놓치지 말고 참여하세요. 주어진 10분 내에 상대 세력을 제압해야 하기에 개개인의 강함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전술을 짜는지에 따라 승패가 갈립니다.
세력전이 시작되면 각 세력별 돌격대장을 따라 전쟁터로 향하게 되며 먼저 상대편 돌격대장을 빠르게 제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매일 저녁에 붉은 빛깔 대지에 모여서 대규모 전쟁이 열리는 거고 시간은 10분이고 어떻게 전술을 짜느냐가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하는데 이거는 맞습니다. 일반 유저분들 입장에서는 생소할 수 있는데요. 라인들은 중요한 쟁을 할 때 심지어 하루 전날 작전 회의까지 하기도 합니다. 저는 제가 주로 작전을 짜기도 하고 전체 오더를 하기도 했었는데요. 지금 이 영상을 보면서 또 추가적인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력전이 시작되면 각 세력별 돌격대장을 따라 전쟁터로 향하게 되며 먼저 상대편 돌격대장을 빠르게 제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이 부분 돌격대장을 빠르게 제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근데 대충 봐도 돌격대장의 피통이 꽤 커 보입니다.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굉장히 승패의 중요한 부분으로 보여지고요. 일반적으로 지휘하는 사람이 없다면 뭐 그냥 전체가 막 달려가서 누구는 돌격대장 치고 누구는 상대방과 싸우고 그러면서 뭐 말 그대로 막싸움이 진행되기는 하는데요. 저는 이 영상을 요 정도만 봐도 한 두 가지 작전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대장의 중요성이 얼마나 큰지에 따라 좀 달라지긴 하겠지만 상대편 인원들 무시하고 그냥 돌격대장 점사해서 최대한 빨리 죽이는 방법이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다음 작전으로는 돌격대장이 대충 봐도 피통이 커 보이기 때문에 돌격대장이 들어가는 것을 보고 상대방이 스킬 빠지는 타이밍에 맞춰서 시간차로 들어가서 상대방을 덮치는 형태, 상대방 플레이어들을 정리하고 나서 돌격대장을 점사해서 죽이는 방법이 있겠죠. 우리 돌격대장을 먼저 보내두면 상대방이 지휘하는 사람이 없다면 우르르 달려와서 어쩔 수 없이 타겟이 우리 돌격대장으로 잡혀요. 그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바로 치고 들어와서 여기에 있는 일반 플레이어들을 빠르게 제압하고 나서 분명히 죽으면 태어나는데 시간이 걸릴 겁니다. 그 시간 안에 상대방 돌격대장을 뭐 제압한다든지 혹은 최대한 피를 많이 뺀다든지 이런 방법이 있겠죠. 세력대치 중엔 전장에 숨어있는 거대 늑대의 도움을 받아보세요. 늑대를 처치해 제물로 바치면 더욱 강해진 힘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거대 늑대가 나오는데요. 거대 늑대는 아마도 PVP 버프 효과를 주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되고요. 그 버프의 가성비를 보고 철저하게 공략을 할지 아니면 무시를 해야 할지도 게임이 오픈하고 들어가 봐야 알 수 있겠지만 저라면은 이런 작전을 할 것 같아요. 정찰이 가능한 인원을 한 명 보내두고 나머지는 일단 상대방 막사 쪽으로 공격을 하는 방향으로 진행을 하고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다가 상대팀의 많은 인원들이 늑대를 치기 시작하면 그 타이밍에 전 인원 늑대로 돌격해서 늑대를 잡고 있는 인원들을 다 정리하고 나서 아마도 늑대를 녹이는 방향으로 갈 것 같습니다. 이 또한 필드보스 쟁을 해보신 분들이라면 알겠지만 굉장히 잘 먹히는 작전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제가 유튜브 영상에서 알려주면 상대편이 이 작전을 쓰게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걱정이 되기도 하는데요. 사실 중요한 건 타이밍입니다. 타이밍. 그래서 쟁이 시작될 때 넓은 시야로 볼 수 있는 사람이 전체 오더를 하거든요. 그래서 적절한 타이밍에 우리 병력들을 뺐다가 다시 들어갔다가 그리고 우회해서 늑대를 녹인다든지 아니면은 늑대를 치고 있는 인원들을 빠르게 정리한다든지 이런 거는 정확한 타이밍, 뭐 물론 정확한 타이밍을 잡을 순 없어요. 얼추 이 타이밍쯤이다 라고 해서 순간 센스를 발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상대 세력의 진영을 파고들다 보면 거대한 망루를 만나게 됩니다. 망루를 파괴하는 데는 유황수레를 활용하는 것을 추천드리며 세력원들 사이 숨어있는 도적단 두목을 쓰러뜨려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일단 망루를 처치하고 나면 세력 막사로 진입하는 건 시간 문제죠. 네, 망루와 유황수레에 대한 설명이 나오죠. 근데 아마도 섭 초반에는 유황수레를 활용하는 것이 유리할 것 같다라고 조심스럽게 추측을 해보고요. 내가 플레이하고 있는 섭의 결사원들이 스펙이 굉장히 빠르다. 그렇다면은 아마도 적절한 타이밍에 막루를 무시하고 막사 점사를 노려보는 것 또한 좋은 작전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이 또한 게임이 오픈돼 봐야 알겠지만 지금 이 부분을 보면 막루에서 사람이 지나갈 수 있을 법한 공간이 있어요. 그죠? 예. 물론 게임이 오픈해봐야 알겠지만 이 공간으로 무시하고 들어갈 수 있다면 어느 정도 길드원들이 스펙이 조금 강해졌다라는 느낌이 들 때 한 번쯤은
유황수레가 나타나기 전에 과감하게 돌격해서 상대방 막사를 부수는 작전 또한 좋은 작전이 되지 않을까 추측을 해 봅니다. 마지막으로 상대 세력의 막사를 파괴하면 승리. 힘이 비슷하여 상대의 막사를 파괴하지 못한 경우엔 포인트가 높은 세력이 승리합니다. 이게 승리하는 방법은 두 가지인데요. 10분 안에 상대의 막사를 파괴하거나 10분이라는 시간이 끝났을 때 세력 점수가 높은 곳이 승리하게 됩니다. 아마도 섭 초반에는 막사를 파괴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겠죠. 그리고 몇 번 세력전을 해보면 돌격대장의 중요성, 그리고 거대 늑대의 중요성, 그리고 유황수레의 중요성, 이 세 가지 요소를 잘 고려해 봤을 때 여러 가지 작전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변수가 또 초반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무법의 인원들이죠. 유리했던 전세가 확 기울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초반에 서버 내에 같은 세력 인원들과 단합하는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무튼 제가 봤을 때는 아스달 연대가 굉장히 재미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과금러가 아니어도 무과금러도 즐길 수 있는 그 뭐 생활 컨텐츠 그런 것도 있고, 게다가 원래 MMORPG에서 라인이 좀 깡패 같은 역할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 게임에서는 라인이 깡패같이 행동했다가는 중립 유저들이 무법으로 가서 상대편에 붙어버리면 굉장히 피곤한 상황이 연출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한 통제를 하는 서버가 있을 수 있고요. 또 그 안에서 분쟁이 일어나면 더 재미있는 서버가 될 수도 있겠죠. 핫해지죠, 그런 서버는. 사실 분쟁이 없는 서버는 조금 심심한 경향이 없지 않아 있죠. 아스달 연대기 저는 좀 기대되는 게임이고요. 오픈하자마자 들어가서 플레이를 해볼 거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영상을 보시고 저를 좀 기억해 두셨다가 아스달 연대기가 오픈하고 나서 저의 도움이 필요할 것 같은 부분이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연락드리겠습니다. 해서 제가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도와드릴 테니까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 여기까지고요. 제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 꼭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